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현수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지수 단원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지수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를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기본 문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한번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A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로 이루어진 것 우리 공부를 했었죠? 자, 그때는 여기 거듭제곱 할 때 이 부분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크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거듭제곱근, 짝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세 개로 나뉘는데요. A가 양수일 때는 실수로 이루어진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가 0일 때 0의 거듭제곱근은 당연히 0 한 개 있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홀수 제곱근으로 돼 있을 때는 항상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바로 n제곱근 A 이렇게 우리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을 볼게요. 256의 4제곱근. 자,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짝수 제곱근이에요. 자, 그때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256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256은 4를 4번 곱하면은 256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2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이에요. 홀수 제곱근은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n제곱근 A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은 3제곱근 마이너스 27이 바로 실수로 이루어진 거고요. 자, 이것은 3제곱근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우리는 2번하고 4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분모 분자가 3제곱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3제곱근 한 번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분의 4제곱 분의 5의 4제곱 분의 5의 7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제곱근 약분하니까 5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5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4번은 4제곱근하고 그 안에 3제곱근 4의 6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4하고 3하고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12제곱근 4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또 간단하게 이것도 마치 약분이 되는 것처럼 6, 1은 6, 6, 2, 12. 자, 그러면 2가 있는데 2제곱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2일 때는 생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는 쓰지 말고 제곱근 4. 따라서 루트 4니까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 2번하고 4번을 볼게요.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역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4의 제곱 분의 1이 돼요. 따라서 16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고, 4번 16의 0.25제곱. 자, 16의 0.25는 4분의 1이니까 16의 4분의 1제곱을 바꾼 다음에 4제곱근 16이라고 또 바꿔줍니다. 따라서 4제곱근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마찬가지 2번하고 4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을 잘 따르면 될 것 같은데 2번 A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두 수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3 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2제곱. 자, 계산해보면 약분되니까 A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3제곱근, 6제곱근, 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3, 6, 2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 6, 2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일을 해보면 6제곱근. 자, 여기는 3에다가 2를 곱해야 6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니까 A의 4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B는 원래 냅두고요. 나누기 6제곱근. 자, 여기는 2, 3은 6, 3을 곱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 세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따라서 6제곱근. 자,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해보면 A의 4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에요. 지수법칙에 따라서 A의 4하고 5는 더하게 됩니다. 9가 되고 9에서 3을 빼요. 그러면 6이 됩니다. A 6제곱. B는 8하고 1 더하면 9가 되고요. 9에서 3을 빼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B의 6제곱. 따라서 6제곱근 A, B의 전체의 6제곱이 됩니다. 결국 아주 간단하게 A, B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0의 세제곱근은 없다. 아니죠. 0의 세제곱근은 0 하나 있습니다. 자, 2번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자, 일단 여기가 세라고 했으니까 홀수 제곱근이에요. 홀수 제곱근이면은 무조건 실수인 것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근데 여기는 두 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자, 4제곱근 여기 짝수예요.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5라는 것은 양수입니다. 짝수이고 A가 양수이면은 두 개죠.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5. 근데 여기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틀렸죠? 4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짝수 제곱근인데 A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음수예요. 그때는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이 되겠네요. 5번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자, n이 홀수 제곱근이면은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을 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마찬가지 2번하고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기를 또 아까처럼 혹시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했으니까 3, 4, 6의 최소 공배수가 60이죠. 그래서 60제곱근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이 안에 있는 A 곱하기 A의 A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A가 있는데 A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줄 부분 맞나요? 거기에 전체 3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자, 두 번째 요식은 A의 4분의 3제곱 바로 쓸 수 있겠고요. 나누기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 곱하기 4제곱근 A는 A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의 5분의 1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니까 A의 지수법칙 1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5예요. 그래서 A의 4분의 5제곱의 전체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A의 4분의 5제곱이 되겠죠? 그거의 전체의 5분의 1제곱이 돼요. 따라서 지수법칙 A의 두 개를 곱해볼까요? 4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2분의 5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A에 자 4분의 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의 지수끼리 서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A의 12분의 5 더하기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4분의 3을 더하고 그리고 여기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4분의 1을 빼면 됩니다. 맞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A의 12분의 11제곱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우리 여기 제곱근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답도 제곱근 형태로. 그래서 최종 답은 12제곱근 A의 11제곱이라고 써야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이 식의 값을, 이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을 딱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생각이 나야겠죠?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지금 형태입니다. 맞나요? 여기 A의 3분의 1을 제곱하면은 A의 3분의 2제곱이고요. 그리고 두 개 곱한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B의 3분의 1을 제곱하면은 B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이런 형태죠.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 A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A-B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을 보도록 할게요.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64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2의 6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6제곱, 2의 마이너스 6제곱의 n분의 1제곱은 2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6하고 n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고 했어요.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n분의 6이라는 지수는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게 자연수가 되잖아요. 자, 또는 이 지수가 0이 돼도 2의 0제곱도 자연수. 2의 0제곱은 알다시피 1이잖아요. 1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지수가 자연수 또는 0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n분의 6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n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가 붙을 때고요. n분의 6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6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라는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을 보도록 할게요. n이 1보다 크고 n이 아니죠. x죠. x가 1보다 크고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3 조건을 보고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또 우리 고1 때 식의 변형 공부했었죠? 중3 때도 했었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아주 중요한 식의 변형 공식이 있었어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 제곱 맞죠?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해봐요. x의 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은 9가 돼서 9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7이 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자, 지금 이 형태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형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단지 고2 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지수가 유리수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거의 전체 제곱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의 제곱 x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벌써 구했네요. 따라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1이 됩니다. 하지만 1이 뭐 최종은 아니고요. 우리는 요 제곱이 아닌 이 안에 있는 식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요 제곱한 게 1이기 때문에 현재는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의 2분의 1제곱은 1보다 크고요. 그리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x의 2분의 1제곱의 역수예요. 1보다 큰 수의 역수는 1보다 작겠죠. 그리고 물론 양수가 되고 결국 앞에 있는 이 x의 2분의 1제곱이 뒤에 있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은 버려야겠죠. 최종 답은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을 보도록 할게요. 2의 2x제곱이 5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3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2의 x제곱, 2의 x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2의 2x제곱이 되죠? 맞죠?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해봐요. 이렇게 곱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2의 4x제곱이 되죠? 그래서 2의 2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더하기 이렇게 곱해보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의 2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2의 2x제곱이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라고 넣으면 되겠죠? 5 플러스 1분의, 자, 5의 제곱은 25 플러스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분의 1제곱이 되고요. 5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것은 6분의, 자, 통분해 보면 5분의 126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6분의 126이 돼요. 약분도 잘 되죠? 6일은 6, 6, 22, 6일은 6. 최종 답은 5분의 2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을 보도록 해볼까요? 10번. 자,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를 좀 더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2에, 자, 여기끼리 서로 곱할 수가 있겠죠? 루트 3하고 3 곱하면은 3 루트 3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것은 2에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3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라는 것은 여기 부분이니까 2분의 3 루트 3 플러스 3 분의 A는 2의 3 루트 3 마이너스 3제곱이 돼요. 그래서 2의, 자, 위에 있는 지수에서 아래에 있는 지수 빼면 됩니다. 그래서 3 루트 3에서 3 루트 3 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에서 3을 빼면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서 따라서 결과는 64분의 1이 됨을 할 수가,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잠시 쉬어가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듣고 있는 음악은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서울의 달 OST입니다. 서울 이곳은 치열한 경쟁과 무덤덤한 표정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섞여 살고 있지만 서울 이곳은 그만큼 그 누군가에겐 꿈의 장소이며 삶의 목표인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울 사람 그리고 한서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학습해서 각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실수 xy에 대해서 3의 x제곱은 30의 y제곱은 11대.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3의 x제곱이라는 것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3의 x제곱은 10. 자,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여기 지수끼리 곱하면 x하고 x분의 1을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3은 10의 x분의 1제곱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30의 y제곱이라는 것은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30은 10의 y분의 1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분의 1, y분의 1이라는 지수가 이제 생겼고 여기서 최종 문제는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x분의 1하고 y분의 1은 지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눗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10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10의 y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10의 x분의 1제곱 10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 돼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맞나요? 자, 그리고 10의 x분의 1제곱은 3이라고 나와 있고 나누기 10의 y분의 1제곱은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분의 3 따라서 10분의 1 결국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마무리를 하면 여기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전 문제로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실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에 마찬가지예요. 계속 곱해볼까요? AB 플러스 AC가 되고 곱하기 2에 여기는 이렇게 곱하니까 BC 플러스 AB가 됩니다. 곱하기 2에 또 곱해보면 CA 더하기 BC 이렇게 되고요. 자, 2에 자, 지금 밑이 다 2로 통일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수를 보면요. AB 두 개 있죠. 그리고 BC도 두 개 있고요. CA도 두 개씩 있습니다. 따라서 2로 묶어주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우리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식의 값을 구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네요. 자, 이 주어진 두 조건을 이용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구하면 되겠죠? 자, 식의 변형 공식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하면은 줄줄줄줄 식의 변형 공식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되죠? 자, 불러볼까요?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게 됩니다. 식의 변형 관련된 공식 10가지 있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나오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루트 10 나와 있어요. 루트 10을 제곱하면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 괄호치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따라서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플러스 2가 되고 2에서 10을 더하면 12가 되니까 자 결국 여기 색칠한 부분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은 4분의 1이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13번 양수 ABC에 대해서 A제곱은 7, B의 5제곱은 13, C의 6제곱은 15일 때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의 제곱은 7, 근데 양수라고 했습니다. A, B, C 모두. 자 그래서 A제곱이 7인데 물론 이거는 2차 방정식 A를 구한다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뭐 B를 구한다면 5차 방정식 뭐 해는 5개가 되고 뭐 C에 대한 6차 방정식이니까 뭐 6개 해는 6개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A제곱이 7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2분의 1제곱 양변 2분의 1제곱씩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A는 7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의 5제곱이라는 것은 13이에요. 따라서 바로 볼게요. B는 13의 5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C의 6제곱은 15예요. 그래서 C라는 것은 15의 6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 ABC라고 했기 때문에 ABC가 단독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ABC의 전체 N제곱을 생각을 해 보면요. A 자리에다가 바로 요 7의 2분의 1제곱을 넣고 곱하기 B 자리에다가 13의 5분의 1제곱을 넣고요. 곱하기 C 자리에다가 15의 6분의 1제곱을 넣어서 전체 N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7의 자, 2분의 1하고 n하고 곱하니까 2분의 n제곱 곱하기 13에 마찬가지로 5분의 n제곱 곱하기 15에 6분의 n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식 전체, 이 식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죠. 자연수. 자, 자연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n, 5분의 n, 6분의 n이 자연수. 0이 돼도 되는데 어차피 요 n이라는 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n은 어떤 수가 될 수 있죠? 이 n이라는 것은 2하고 5하고 6의 공배수가 되면은 자연수가 돼요. 그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소값. 따라서 n은 2, 5, 6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결국 2, 5,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0인 입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일 때의 질량 m은 이렇게 주어진 식과 같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12인 입자가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의 속도로 움직일 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이 막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이렇게 숫자도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이 12mg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0라고 했으니까 m0는 12라고 쓰면 되겠죠? 아, 그리고 속도가 v라고 했어요. 그래서 v라는 것은 여기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됩니다. 자, 그때 질량을 구하라고 했죠? 자, 질량 식이 이렇게 나름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C제곱분의 일단 여기 또 C라는 것도 있죠? C라는 것은
상수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고 3 곱하기 10의 8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C제곱분의 V제곱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C제곱분의 V제곱이라는 것은 C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10의 8제곱입니다. 이것을 제곱해 볼까요?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그리고 10의 8제곱을 제곱하면 16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V도 제곱을 해볼게요. 자, 5분의 9를 제곱하면 5, 25, 9, 9, 81 곱하기 10에 마찬가지로 16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약분이 또 잘 되죠? 약분 되고요. 25분의 81 곱하기 9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약분 9, 9, 81 그래서 25분의 9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을 25분의 9를 넣어 볼게요. 자, 따라서 m이라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25분의 9분의 m0, m0는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1에서 25분의 9를 빼면 25분의 16분의 12 루트 25분의 16은 5분의 4가 되죠. 5분의 4분의 12 결국 12 곱하기 4분의 5가 돼서 약분을 하면은 15가 되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15mg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면 쉽게 지수 단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